네,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밤 9시 5강연의 희망TV 페북 라이브 사회방송을 시작합니다. 1월 20일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2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사이 계절도 겨울에서 완연한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봄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함께 연대의 힘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국난을 극복하는 날이 봄날은 아닐까 합니다. 일선에서 애를 쓰고 계신 중앙과 지방의 질병관리본부 직원들, 코로나19 관련 의료진들, 방역 관련 봉사자들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작지만 나누고 함께하면 이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우리로,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만큼 꼭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려와 협력.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오광현 의원입니다. 1월 20일 최초 확진자가 나오고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요즘은 사회적 거리 2m 두기 캠페인으로 외출을 삼가하고 있고 여전히 모임이나 여행, 회식, 행사 등을 못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봄이 왔지만 춥고 배고픈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오늘 초대 손님을 통해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윤, 김선아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인사 간단하게 소개하시면서 우리 패친분들께 인사 좀 드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저는 마을문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김포 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패친분들 하트도 좀 남겨주시고요. 하트, 엄지척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옆에 계신 김선아 대표님도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게스트가 두 분입니다. 우리 김선아 대표님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을문화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감사를 맡고 있고 같이 김포 청소년 영화제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이제 아마 그 페이스북에서 많은 활동들 하시고 계신 거 포스팅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작년 이제 김포 청소년 영화제 몇 회였죠? 작년에 2회였습니다. 2회였는데 아주 성황리에 끝났었죠. 아마 그 영화제 때문에 패친분들 많이들 두 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뭐 두 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 조성윤 대표부터 요즘 뭐 활동하고 계신 것도 좋고요. 주요 활동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김포에서 문화활동가, 문화기획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예, 마을문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영상 분야와 그리고 메이커 분야 양쪽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번에 축제로 끝나지 않고요. 축제를 이루기 위해서 교육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김포에서 7년 동안에 걸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김포 청소년 영화제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포 청년 영화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다시 영상을 묶어서 김포 시민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김포 시민분들께 찾아뵙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김포 상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 분야에서는 요즘 학생들이 4차 산업이라던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메이커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호기심이 왕성하시고 또 손재주가 좋으신 김포 어른들을 모아서 아주 다양한 메이커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메이크업 페어라던가 메이크업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뭐 주된 것을 보니까 이제 영화 관련된 일이랑 메이커 활동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아 대표님께서도 주요 활동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같은 활동을 저는 주로 기획자 역할을 하고요. 이는 실행자 역할을 하시고요. 저는 기획자로서
시민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다양한 문화들 있잖아요. 네. 저희가 하는 메이커도 물론 만드는 모든 것을 메이커라고 하긴 하지만 음. 4차 산업에 관련된 것들을 시민들은 굉장히 알고 싶지만 어려워하세요. 4차 산업.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알고 싶지만 어려워하는 것들을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작년 11월경에 네. 스마트팜 농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워크숍을 했어요. 스마트팜이 굉장히 뭐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주 단순한 기기로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한 10만 원 정도 뭐 그런 걸로 제가 스마트팜 워크숍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싶고 또 다른 뭐 스마트팜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에 대한 그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같이 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고 또 영화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미술 활동을 했었어요. 동네 네. 미술관이라는 네. 미술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도 시민분들이 미술하면 굉장히 뭐 돈이 많아야 되고 뭐 관람을 하거나 사거나 하려면 좀 고급스러운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희는 방앗간 옆에 30년 된 슈퍼 옆에 차고를 빌려서 거기다가 이제 뭐 미술 작품들을 좀 걸어놨는데 처음에는 동네 분들 어려워하시다가 나중에는 쉽게 들어오시고 미술을 즐기시고 애들이 거기서 딱지도 하고 이제 그렇게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드렸었거든요. 네. 두부를 낮추는 역할. 네, 어려운 걸 쉽게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김포에서 그런 활동들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속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지금 소개하시고 주요 활동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12분이시네요. 12분. 더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네. 많은 분들 초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두 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또 워낙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네, 좋아요 하트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12분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스마트팜인데 김포가 이제 도농도시잖아요. 네. 대표님 뭐 이렇게 호응이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이거 하시면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한 신청해 주신 분들은 35분 정도 되셨고 실제로 와주신 분은 30분 정도 되셨었는데 네.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셨고 이제 처음엔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직접 만드는 스마트팜이라고 했는데 뭐 믿질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하셨다가 막상 와보니까 이거 내가 직접 해야 되네 하고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거 뭐 직접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주는 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요즘에는 코딩이 쉬워져서 한 10줄 정도로 코딩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기계들 같은 경우도 너무 쉽게 돼서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외에 뭐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는 쓰레기통이라든지 또 뭐 다양하게 뭐 메이커 아이템은 워낙 많아서 네. 그런 것들 생활 속에서 쉽게 우리가 4차 산업을 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제 두 분을 이제 모시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예술 문화 활동가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듣고 싶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두 분을 초대했는데 자, 두 분 생활은 또 어떻게 코로나19 이후에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많이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 대표님께서는 코로나 전후 본인의 생활이 이제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마을 잔치나 아니면 페스티벌을 기획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는 좀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의 3월쯤이면은 학생들 대상으로 영어 학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년에서 한 1년 정도 영어 학교를 진행을 해서 거기서 나온 영화를 가지고 11월에 영화제에 출품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영화제 준비를 하기도 전에 영어 학교가 아예 개교도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게 밀리게 되면은 점점 퀄리티라든가 그런 강박이라든가 그런 게 생기게 되거든요. 또 하나가 3.1절 때 저희가
주전장이라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3.1점 특집으로 극장에서 상영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쉽게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연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진행했었던 김포 청년영화학교에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의미 있게 김포 시민영화제를 1회를 3월에 개최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결국 잠정 연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기가 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탈출구로 찾게 되는데 저는 평상시에는 표면 무대에 절대 나서지 않는 타입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2개를 하게 되었고요. 우선 학생들에게 영화를 읽어주고 교육 영화로서 의미가 있는 영화를 소개해주는 영화병동 24시라는 영화병동 24시. 예, 그렇습니다. 네. 네.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굉장히 이야기가 좋고요. 선생님들과 어른들과 좋은 테마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또 김포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그분들 찾아뵙고 또 영상 찍어드려서 김포 마을의 소식을 전하는 김포 마을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 채널로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상으로만 활동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우리 김선아 선생님께서도 김선아 대표님께서도 어떤 일상생활에 코로나19 전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전에는 너무 많이 바빴죠. 너무 많이 바쁘고 저희가 좀 일을 만드는 스타일이라 뭐 다양한 어떤 뭐 모임이나 그런 것들을 기획을 아마 해서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게 되고 사람들도 이제 저희가 사람 만나는 일이고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하니까 뭐 다른 활동 뭐 할 게 없을까 찾다 보니까 온라인 콘텐츠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돌리게 돼서 온라인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네 온라인 지금 답은 온라인 콘텐츠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뭐 문화재단이나 뭐 어떤 뭐 예술 분야 쪽에서는 야외 공연을 실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관객들이 많이 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복면가인가 그거에 비슷하게 해서 뭐 유튜브에서도 문화재단에서 그런 이제 뭐 음악 뭐죠 콘서트인가요? 경연대회를 한다라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결국은 뭐 고립과 단절,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고립과 단절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문화예술인들한테는 일반 시민들과 대중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거의 이제 두문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나.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라든가 온라인 쪽의 방향을 좀 전환해서 그쪽으로 문화예술 활동들을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또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자, 그 사이에 아직도 뭐 많은 분들이 같이 시청하고 계신데요. 더 많이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럴 때 심심하시니까 손가락 좀 많이 움직여주시고 같이 하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엄지척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많이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5강년 희망TV는 희망을 드리기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희망은 혼자가 아니라 계속 확산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희망으로 퇴치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트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수히 많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니 답 댓글도 달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문화예술 활동가로 두 분을 모셨는데 아마 김포의 예술 활동이 어떻게 문화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마 그 SNS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이고 주변 활동가들 특히 문화예술인들을 좀 만나보시기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김포의 예술 활동이 이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주변에서 들으신 얘기도 좋고요. 또 직접 문화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 예술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일정하게 얘기하실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 대표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김포의 예술 활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주세요. 네. 우선 사무실에서 저희는 이렇게 영상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네. 네. 특별한 활동이 많이 끊기신 문화예술인 분들이 가끔 찾아오세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좀 힘든 시국이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문화예술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풍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의 표현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을 하시거든요. 시간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전적으로. 예전에는 본인의 이상을 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희생하셨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모든 사업이라던가 공연이 전부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생존의 기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의 근간이라는 것은 문화를 기획하시고 실제로 예술 활동을 하시는 프리랜서 예술인들, 문화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분들이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한국의 문화의 뿌리가 살아남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생존의 위협을 느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양일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김포 마을 유튜브 네. 그다음에 안주란 우리 대표님 네. 김포 커피 바리스타 학원 대표님인데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힘이 되시겠어요. 대표님 힘내세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인사도 남겨주셨고요. 조남근 우리 MBC 국장님께서 반갑습니다. 인사도 남겨주셨습니다. 조인선님께서도 들어와 주셨고 그리고 박인수님께서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 인사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인선님께서 또 인사말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뭐 우리 이어서 우리 조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김선아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좀 어떻게 코로나19가 김포 예술 활동에 영향을 줬는지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술인들이 힘들었던 거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로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게 예술인들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프리랜서들이고 뭐 워낙 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들어지고 또 공연 예술이라는 것은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고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공연을 기존에 기획하고 예약했던 것도 전부 다 취소하는 상황이고 극장도 마찬가지로 영화를 틀어도 아무도 오지 않고 그렇죠. 개봉할 수도 없고 개봉을 했어도 관객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는 게 문화예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계세요. 뭐 당장 우리 동네 영화관에 뭐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죠?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공연장에 뭐 이렇게 전부 다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단 아트빌리지 가봐도 전부 다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 자리에는 예술인들이 주인이고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김포의 예술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런 이제 뭐 당장 이분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제일 클 거라고 봅니다. 생계상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평상시 때도 예술인들이 어려운데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죠. 뭐 거의 설상가상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이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김포시나 공적기관, 우리 김포에는 이제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원, 그 다음에 뭐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들도 이런 공적기관에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조금 원했던 점이 있다면은 미디어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지금 문화는 좋은 문화가 있었을 때 그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거를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재생산하는 그런 문화의 형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아니면 의원님의 채널처럼 시민들도 본인의 하고 싶은 이야기라던가 그리고 여러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채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예술인들이라던가 아니면 시민분들도 하고 싶어도 조금만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좀 예, 도와줘야 예, 된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문을 열기 위해서 도와주는 아주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개발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네. 많은 곳에서 영상 교육이라던가 유튜브에 대한 교육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식당들도 좀 더 홍보되길 원하고 있죠. 근데 스스로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서포터 해줄 기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그렇죠. 바로 미디어 센터고요. 오히려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던가 그리고 작년에 많은 문화 행사가 취소가 됐었던 돼지열병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죠. 이런 미디어 센터 기지가 있어야 이런 대외 활동을 못하는 이런 환경에서도 다양한 사람이 스스로의 표현 욕구라던가 아니면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잘 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오늘 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가구당 100만 원씩 물론 이제 소득이 이제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 한해서 1인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 통과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그 통과는 사이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국회가 열려서 이 내용이 빨리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도 한 가구에 100만 원씩이라도 빨리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김포시 의회에서도 내일 의회가 열립니다. 199회 임시회가 열리는데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가 예산상으로 5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45만 명의 김포 시민들에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5만 원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이제 5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역시 조금 더 저희보다 빠르게 경기도에서도 10만 원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이런 국가적 지원이나 도에서의 지원, 시에서의 지원들이 빠르게 지원이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내일 신속하게 원포인트 회기를 통해서 바로 이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죠.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아마 부족할 거예요 이거 갖고는요. 우리 김선아 선생님께서도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김포시나 뭐 공적기관 뭐 여러 기관들이 있을 텐데 특히 아마 이렇게 뭐 기댈 때라고 하는 것은 뭐 공적기관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다 똑같은 여건이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적기관에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지원책들이 나오긴 하는데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책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서 3월 18일 날 뭐 1차, 2차로 해서 문화예술 지원을 해준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 문화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고 만족도 아니고 뭐 와닿지 않는 거죠. 네,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뭐 공연 지원이라던가 뭐 공연 지원은 자본담이 10에서 30%까지 최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다 부담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그 문화예술 공연 지원은 인건비는 거의 책정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생계비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뭐 그런 공연 지원 뭐 이런 거 뭐 야외 공연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로는 아니면 뭐 관객에게 300만 관객에게 8,000원씩 문화예술 뭐 티켓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곤 있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일단 의문이 되고 그런 것들을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도 조금 뭐 예술인들은 굉장히 사실은 반발하고 화가 분노가 찬 상태고요. 네, 뭐 주차비를 줄여주겠다 뭐. 문화예술 공연장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생계 지원에 대한 건 아예 없다시피 하지만 그 독일의 문화부 장관이 있어요. 독일? 네. 네네. 모니카 그리터라는 네. 독일의 문화부 장관은 67조
500억 유로를 문화예술인에게 순수하게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멋진 말을 했는데 예술기관과 독립예술가들이 살아남는 것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이제 큰 지원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어떤 인식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어떤 선진국들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뭔가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뭐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해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우리의 생각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과 뭐 동격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도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창작 활동하는데 굉장히 예술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기본적인 소득이 좀 기본적으로 지원해준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만 네. 우리는 뭐 창작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여건이 네. 이렇게 좀 지원해준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특별한 경우 빼고는 국가적 예산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창작자들이 많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전업 작가, 전업 예술가 자체가 상당히 살아가기가 힘든 입장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불가능한 구조죠. 네, 불가능한 구조죠. 구조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뭐 코로나19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불필요한 어떤 경제적 여건에서 더 힘들게 하는 어떤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코로나19 상황이 더 길어지게 되면 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은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안타까운 전망 이걸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시기적절하게 이제 뭐 정부에서는 모든 70% 이지만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100만 원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어떤 지원들이 더더욱 문화예술인들한테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뭐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우리 조 대표님. 아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네. 진짜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뿌리입니다. 그분들이 결국에는 살아남고 창작 활동을 유지해 나가셔야 그 기틀에서 한국의 문화예술이 꽃피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해가 없이 단순히 한 번의 행사라는 큰 틀에서만 본다던가 아니면은 관객을 위한 지원은 굉장히 문화를 융성하게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많은 생각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재미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가? 왜 12명에서 정체가 돼 있나요? 더 많이 좀 초대 좀 해주시고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하트를 마구 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 올라가네요. 그죠? 그 댓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중간 조금 쉬어가는 타임에 장복수님께서 제 옆에 있는 짝꿍 삐짐요. 왜 삐졌을까 궁금합니다. 네, 조인서님께서 하트 많이 남겨주셨고요. 장복수님께서 헐 하고 뭔가가 있는데 앞뒤 그 댓글을 제가 못 읽어서 그것만 확인하게 되네요. 직접 읽어보셔도 됩니다. 지금 네, 뭐 무슨 댓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방송하시면서 네. 댓글도 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래서 소개하시고 싶은 댓글이 있으면 나금봉님 반갑습니다. 네. 신민자 도의원님. 도의원님 들어오셨네. 읽어주세요. 신민자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두 분 대표님, 이 멘트 때문에 부끄러워하시는 여기서 뵈니 더 반갑습니다.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네, 신민자 의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자 도의원님 때마침 잘 들어와 주셨는데요. 조만간에 초대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 신민자 도의원님, 제가 엄청 존경하는 우리 신민자 도의원님, 조만간에 이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또 뭐 댓글 재미난 댓글 없나요? 네, 없는 거. 이게 무거운 이야기다 보니까 댓글 좀 많이 좀 남겨주세요. 댓글 좀. 무거운 얘기를 하다. 아주 무겁습니다. 댓글 좀 보세요. 댓글 좀 보시면서 네. 편안하게 방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경직돼 있는 방송은 이게 이제 우리 또 예술인들은 이 창작 네. 새로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네. 똑같은 누가
뭐 저 똑같은 얘기 이렇게 베껴놓은 것처럼 네. 모범 답안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재밌게 하셔도 됩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아이고 저런. 네, 이제 긴장이 조금 풀릴 만한 시간이네요, 사실은. 네. 30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네.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꿔놓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변화가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끝나면 다행히도 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인 어떤 코로나19 사태가 유지가 된다면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교육에 있어서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건데 뭐 가장 대표적인 거 다 아시다시피 오프가 아니라 온라인이 그렇습니다. 각 영역에 있어서 더 많이 구축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강조하셨던 미디어 센터 같은 거 네. 아마 각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나 저도 준비를 할 예정인데요. 조례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이런 미디어 센터, 미디어와 관련된 조례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학교 현장에서 가는 교육이 아니라 집에서 네. 뭐 홈스쿨에 온라인화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공교육이 좀 더 많이 가미가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중세 사회에서 아주 무서웠던 병이 있었죠. 네. 뭐가 있었죠? 흑사병. 흑사병이 있었죠. 네. 시대가 바뀌는 변화가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전염병 때문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전대의 역사를 보면 그런 변화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전염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은 뭔가 우리에게 큰 시그널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우리가 지금 이 과정 속에서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많은 생각들을 또 토론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맨 처음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생각했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나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겠지 생각했지만은 결국에는 장기화되다 보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이웃의 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장기화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한 팬데믹이고 흑사병 사태처럼 그렇죠. 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생존이 걸린 문제고요. 그러면 맞습니다. 모든 문화와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 근본이 다 바뀌는 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봄이 와서 굉장히 따뜻하고 나가고 싶죠. 그런데 주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댁에서 우리 오광희 의원님의 희망TV라던가 아니면 저 김포 마유튜브라던가 이러한 매체를 좀 즐기시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신다면 나도 한번 이걸 생산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또 생산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우리 김선아 대표님께서는 계속 뭐 좋은 댓글이 좀 있나요? 오세진님 네. 반갑습니다. 하셨고. 네, 네 그러네요. 네, 엄지척. 우리 그 안준환 대표님께서도 남겨주셨는데 대표님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떤 대표님을 얘기하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고요. 조영훈님. 네, 조영훈님께서 2020 제3회 김포 청소년 영화제가 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오강현 시연님, 네 예산 팍팍 해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네? 작아지지 않는데 크게 좀 하세요. 저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김포시 집행부에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조인선님께서도 조성윤 대표님 말씀 너무 잘하세요. 조인선님께서 네. 또 남겨주십니다. 아이고 네. 또 감사합니다. 장복수님께서 꽃 구경하러 나가고파요. 네, 음, 저도 벚꽃 구경도 여기. 하고 싶고요. 영상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꽃 구경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꽃이 이제 굉장히 저기 꽃 예뻐요. 이름이 뭐라고요? 네.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별. 별. 네, 앞에 있는 건 선인자. 네. 어린자. 되겠습니다. 이게 다 그 화해농가 돕기로 저희 시에서 또 저 개인적으로 이제 샀던 꽃들입니다. 네. 다들 어려우시죠? 뭐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자, 6번째 질문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김포의 예술 창작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아마 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절한 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김선아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술인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어렵지만 위로의 말씀 드리기도 어려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장기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국가나 어떤 뭐 지자체의 지원이 당장은 아마 뭐 우리가 막 이렇게 좀 뭉쳐야 되고 일단은 뭉쳐서 계속적인 요구를 해야 되고 그게 지금 당장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방향을 좀 생각도 해보고 어떤 온라인 공연이나 뭐 그런 그렇죠.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나 뭐 문화예술 콘텐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물론 한 자리에서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의 전환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힘내세요. 그쵸. 힘을 내셔야 되고 어제 지상파 방송을 보는데 뭐 정확한 성악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아파트 베란다에서 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주변 이웃들이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로 창문을 열고 같이 베란다에서 이제 아파트는 이제 울림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공연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네. 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피아노 연주를 한다든가 피아니스트들이 뭐 그런 이제 해외 뉴스들을 봤습니다. 네. 이제 되게 애잔한 느낌도 들고 또 감동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나름의 자구책들을 네. 문화예술 활동을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멈추면 안 되죠. 창작 활동을 멈춘다는 것은 예술인들에겐 죽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 활동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자구책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네.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창작 활동에 조금 더 뭐 이제 제가 위로 아닌 위로일 것 같은데요. 예술인들은 어찌 보면 늘 외롭고 힘든 그런 처지에서 어떤 예술의 어떤 새로운 작품들이 창작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렇습니다. 봐요. 네. 예술인들을 보면 과거 예술인들을 네. 보면 뭐 베토벤도 그렇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술인들 과거의 예술인들 무한히 많은 분들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어려움을 창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렇게 창작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의 어떤 의지를 더 강하게 불태울 수 있는 계기도 좀 승화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그렇게들 다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우리 조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될 만한 얘기. 물론 동병상련이라서 여러분들도 뭐 저희처럼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애초에 문화 기획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예술 공연 전부 다 2월에 전부 다 계획서를 내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딜레이가 됐죠. 그리고 언제 이게 재개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실 기획을 한다고 하면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발현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광현 의원님은 이제 희망 TV처럼 저도 희망의 메시지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저도 생활비가 굉장히 부족하고 매달 그 위기 때문에 등골에 등에 식은땀이 아니라 등골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고 계속 다른 형태로 지금의 형태가 아니라면 다른 형태로 발현시켜서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화를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희도 찍은 건데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제목이 다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이 영화에서 시사하는 바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극복하고 카메라를 멈추지 않습니다. 감독님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요. 진짜 카메라를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카메라 그 앞부분만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걸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시인이라면 시 쓰는 걸 멈추면 안 돼. 가수라면 노래 부르는 걸 멈추면 안 돼. 여러 문화예술인 분들도 여러분들 하시는 것을 형태를 바꿔서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아유 우리 응원의 박수. 아마 우리 조성윤 대표님과
김선환 선생님의 대표님의 요 위로의 말이 그래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좀 이제 후반부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40분 정도가 경과가 있는데, 자 우리 두 분 앞으로 계속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이번에는 우리 조성윤 대표님부터. 네. 문화 기획을 하다 보면은 가장 큰 결실로 맺어지는 게 페스티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2년 전에 김포 청소년 영화제를 개최했었을 때 많은 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거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10회 동안 하겠다라는 게 그런 공약이 있었어야 됐고요. 공약은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지금 올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모르고요. 올해 안에 안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형태를 바꿔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상으로라도 제3회 김포 청소년 영화제를 하더라도 저희 청소년 영화제는 멈추지 않고 제가 약속드리는 거는 10회 이상까지는 흔들림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화를 제작하시고 하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요. 학생들이 영화 제작하면 꼭 저희 청소년 영화제에 출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외에 메이커 쪽에서도 흥미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의 사고를 뒤흔드는 여러 워크숍들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을 많이 모셔놓고 하겠다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어떤 형태로서라도 이런 페이스북 라이브라던가 아니면 유튜브라는 형태라던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제 페북 라이브 방송에는 이제 14분이 오늘 참 좋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4분께서 방송을 듣고 계시고 무려 공유가 12회나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이 72개가 달려 있고요. 되게 오늘 방송 좀 지금까지 방송 중에서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댓글도 조인선님께서 오셨어요. 손정남 대표님. 손정남 대표님이 누군지 아시죠? 네. 팩트 이제 기자님이세요. 네. 팩트 뉴스. 그 다음에 우리 조남근님께서도 많이 댓글 남겨주셨고 반갑습니다. 인사도 서로 나누고 계시네요. 네. 그 다음에 각각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공유가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고 계시네요. 제 페북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주아님 저희 섭섭하네요. 왜 섭섭하다고 하셨는지. 네. 섭섭하다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방금. 낫다고 해서 왜냐면 네. 안준환 대표님이 네. 두 번째 초대 손님으로 네네. 오셨는데 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낫다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손님이신 조남근 대표님께서도 아마 서운하시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차례에는 저희가 서운해질 겁니다. 매회 갱신해 나가는. 네. 또 우리 출연해주신 분들께서 다 시청을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선아 대표님께서도 앞으로의 계획 짤막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일들이 좀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김포 이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제 눈에 띄는 문화들을 김포로 계속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국이나 뭐 해외로 계속 새로운 문화를 접하러 다니고 있고요. 기대해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앞으로의 계획이 잘 실현되기를 바라는 위해서 저 혼자서 박수를 한번 쳐드릴게요.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두 분의 앞으로의 계획이 잘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트도 남겨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김포의 문화예술활동의 활동가로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강한 의지를 갖고서 더 열심히 활동하시라는 의미의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5강연 희망TV에 바라는 점 짤막하게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네. 우리 조 대표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거 보셨죠? 네. 오광현의 희망 TV. 그렇습니다. 네, 준비 제대로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희망입니다. 네. 하지만 오광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입장상 음. 이러한 페이스북 라이브라던가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 여러 가지 뭐 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도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계속 김포에서 계셨고요. 그리고 김포 시민들을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김포 시민분들을 모셔서 멈추지 않고 오광현의 희망 TV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은 진짜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100번, 200번, 500번까지 해야 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요. 오광현 의원님께서도 각오를 새로 다지시고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지죠. 너무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10회 방송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군요. 저런. 일단 1단락을 10회 방송으로 1단락을 짓고 네. 나중에 시즌 네. 또 뭐 2, 3까지 네.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태님이 제발 그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댓글을 해주신 거 같아요. 공유해 주신 곳에서 여은태님께서 또 간절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주셨네요. 우리 김선아 대표님께서도 오광현의 희망TV에 바라는 점 네. 너무 심한 걸 요구하지 마시고 심한 걸 요구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 주시고 네.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보시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해안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좋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좀 느낀 점이 저도 많았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시민들하고 소통하려고 이런 라이브도 소통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부분 정치인들의 모습은 당선되기 전에는 소통하고 당선되고 나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게 정설처럼 돼 있고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온라인으로라도 소통하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담이 2배, 3배로 오게 되네요. 네. 어쨌든 두 분이 바라는 점이 제가 오광현의 희망TV에서 무시하지 않고 네,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서 네. 잘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안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광현 희망TV 페북 라이브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10회 방송으로 월수 주 2회 같은 시간인 밤 9시부터 진행합니다. 공유, 좋아요, 댓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자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이야, 사회 때는 또 모이는 당신에게 전기. 가장 깔끔하게 잘 읽어주셨고요. 자,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47분인데 한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오늘 오광현의 희망TV 페북 라이브 4회 방송이었습니다. 선한 실천이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시작한 희망TV인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중간 점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쓴 글 한 편을 우리 오늘 특별하게 조성윤 대표님께서 낭송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 시를 읽고 난 다음에 같이 또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윤 대표님께서 시 낭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꼬리입니다. 꼬리. 도망가면서 도마뱀은 꼬리를 자른다. 아무렇지도 않게 몸을 버린다. 잘려나간 꼬리는 얼마간 움직이면서 몸통이 달아날 수 있도록 포식자의 시선을 유인한다. 도마뱀이 아니면서 도마뱀이 된 꼬리의 운명.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다해 움직인다는 것. 또 다른 나를 위한 몸짓일까? 파닥거리다가 서서히 힘이 빠지고 도마뱀을 사랑하는 몸짓일까? 숲 어딘가로 사라진 도마뱀을 위한 그 마지막 몸의 언어로 시를 쓴다면,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사랑을 한다면, 그
마지막 몸의 언어로 시를 쓴다면,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사랑을 한다면. 와, 네. 아, 읽으면서 요 꼴이라는 시 어떠셨어요? 굉장히 생생한 선열한 느낌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고요. 네. 하지만은 그 뒤에 역시 꼬리가 잘렸으니까 아픔이 있겠죠. 저는 이 꼴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기 삶을 희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앞부분에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을 하시는 봉사자들이라든가 의료진들, 질병관리본부의 중앙과 지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재난관리본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요. 이런 또 약사분들도 약국에서 마스크 판매하시면서 목도 쉬시고 쉬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들이 저는 도마뱀을 위한 꼬리의 희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도마뱀을 위한 어떤 희생들이 포식자들로부터 코로나19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혹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19의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건 이런 분들의 희생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 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로 제가 이제 마지막 시로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조성윤 대표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우리 김선아 대표님 어떠세요? 이 꼴이라는 시 어떠신 것 같아요? 네, 꼬리라는 머리가 아니고 꼬리라는데 저는 그 주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머리보다는 꼬리를 생각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강자보다는 약자를 생각한다는 걸 수도 있고 네, 꼬리를 자른다는 것은 정말 가장 아픈 곳을 자른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전국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아픈 사람들이 잘려나가고 꼬리부터 잘려나가고 그런 느낌도 듭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맨 끝에 이제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이런 말이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저는 이제 이 시를 쓰면서 마음을 좀 더 어떻게 시민들을 대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이제 각오를 다지는 그런 의미도 이제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제 쓴 건데요.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생긴다면 꼬리의 역할을 해줄 만한 분들이 더 많이 생긴다면 이 어려운 상황은 더 빨리 극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방송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완성도 있고 빈틈없이 준비됐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네. 이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고 계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지켜보고 계시고요. 원래 이렇게 방송을 공개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근거 없는 악플도 달릴 법한데 예, 전부 다 응원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시니까 예, 악플의 역할은 꼬리인 제 역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선아 대표님께서도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직접 참여해 보시니까 게스트로 나와서 네.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제가 원래 좀 나서는 걸 싫어해서 항상 뒤에 숨어 있거든요. 오늘 김선아 대표님 힘들게 제가 초대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됐는데 굉장히 이 방송이 시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 대해서 코로나에서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 물어보고 이런 점에 있어서 이런 같이 공감하는 말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고 네. 또 물어봐 주시고 어떤 정책을 폈으면 좋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윤 대표님도 참 바쁘신데 이렇게 이제 방송에 직접 제가 제안했을 때 기꺼이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어쨌든 두 분께서 좀 더 이 오강연의 희망 TV에
손님으로 오셔서 더 알차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조금 아쉬운데 시간이 걸추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시간이 54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네요. 노래라도 한번. 하세요 왜? 좋아하시는 노래 뭐가 있어요? 우리 그래요? 갑자기 네. 예, 가사가 잘 생각이 나진 않는데 네.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예. 이라고 한 조덕배님의 조덕배 네. 다가서면 뒤돌아 뛰어가고 돌아서면 앞으로 다가가고 내 마음을 모르는지 아프면 그러는지 시간은 자꾸 흘러가네. 숨쉬신 거 아니에요? 네. 뒷부분까지는 아무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질러봤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탁한 거는 정확하게 아니었는데 그렇군요. 촉박한 네. 노래방에서 6분 남았다는 얘기 들었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네. 제가 노래를 부탁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노래를 네. 뭐 좋아하시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군요. 네. 바로 노래가 나온 겁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되는데 숨을 쉬시죠. 저런 요즘 되게 위험하세요 지금. 의심받아. 심호흡을 하시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이 너무 빨개졌죠. 네. 이게 주체를 못 하겠네요. 네. 방송 사고입니다. 그렇군요. 이. 네. 조금 더 희망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조성윤 대표님의 노래를 듣고서 굉장히 큰 희망을 나도 노래를 내가 저분보다 잘한다. 이 사람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네, 희망의 메시지를 강하게 예,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시간 아주 알차게 우리가 네. 채웠네요. 자, 지금까지 페북 라이브 방송 오강연의 희망 TV였습니다. 자, 내일 화요일은 특방이 있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초대되어서 원래는 내일 방송이었는데 내일 특별한 방송이 진행됩니다. 밤 9시에 같은 시간대에 한 분의 게스트 초대 손님이 오시는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 페이스북에 초대 손님에 대한 방송 예고를 좀 하겠습니다. 내일 9시 꼭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내일 또 저는 뵙고요. 두 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행복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자, 좋아요. 그 다음에 하트 남겨주시고 공유 마지막으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오강연의 희망TV 들을 수 있도록 시청할 수 있도록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